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듣다 보니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여고 앞에서 작은 서점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28살 총각이었고 얼굴에 제법 풋풋한 미소년티가 남아있다고 서점에 드나들던 여학생들은 다들 말했었지요. 그 애는 그런 여학생들 틈에서 유독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일주에 서너 번은 저의 서점에 들러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오랜 시간 공들여서 들여다보았고 공부도 썩 잘했던 것인지 찾는 문제집들은 전부고 난이도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주 와서 오래 서서 신중히 책을 고르는 그 애를 위해서 저는 한쪽에 준비해둔 플라스틱 의자를 넌지시 건네며 앉아서 편하게 보라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지금이야 토요일에 학교나 직장은 쉬는 것이 예사이지만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수업을 했습니다. 다만 오전 수업만 하고 남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종일은 쉬는 날이었죠. 다들 물밀듯이 가버리고 난 토요일 낮에 학교 근처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날에는 학교 앞 분식점에서 대충 점심을 먹고 문구점을 돌며 마음에 드는 사진 엽서 같은 자잘한 것들을 사고 최종적으로 저의 서점에 와서 두어 시간 정도 책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나지막하게 토요일 오후에 야구 경기 중계나 가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정막을 비집고 들어왔고 그 아이는 햇살이 나지막하게 내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수학이나 영어 혹은 그 나이대의 여학생들이 많이 읽던 에세이집 같은 것들을 뒤적이고는 했습니다. 한 번씩 저의 누나가 들렀다가 그 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 슬쩍 미소를 머금고는 갓 튀긴 야채 고로케나 군만두 같은 것을 접시에 담아 제게 주면서 그에게 갖다 주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쩐지 수줍었고 겨우 18살 여고생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상하게 심장이 떨려오는 이유가 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을 나이도 아니었고 연애도 몇 번 해보았지만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무료한 일상을 이어가느라 이런 어린애한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가 하면서 저는 속으로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내민 접시를 받아들고는 고맙다고 하고는 아주 공들여서 그것을 다 먹고는 깨끗이 접시를 곁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서는 아주 꼼꼼하게 손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고는 그제야 경건한 동작으로 책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황홀한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아이가 말하길 혹여 사지도 않을 책에 오염물이라도 묻으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면서 배시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트고 나니 이후로는 그 아이가 저의 서점에 오면 좀 더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애는 말 상대가 몹시 필요해서였던지 제게 개인적인 고민 같은 것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애는 새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 같이 온 여자 형제가 있는데 자신과 1살 터울인 언니라 했고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사춘기다 보니 신경전이 날카로운 듯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점을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잘 조율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큰 싸움까지는 가지 않다 뿐 집에 가면 늘 긴장의 연속인 건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엄마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싶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다면서 눈가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생각난 듯 남동생이 그 얼마 전에 까불다가 발목을 삐었기에 어서 찜질을 해주러 가야 한다면서 가방을 들고 총총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을 겨우 억누르고는 이후로 그 애가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며 서점 안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인가 그 애가 늦은 귀가를 하느라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 애와 같은 버스를 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빙 돌아서 가고 심지어 중도에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 그 버스에 올라서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한 채 그 애와 버스 제일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애는 토요일인데도 그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야 집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푹 자고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에만 조금 놀다가 오후에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또다시 새 엄마의 딸인 문제의 그 언니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겠지만 모든 것을 공부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런 고통은 깡그리 밀려나가는 것 같다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때때로 어디 멀리 가고 싶어서 일요일 오전에는 아무 버스나 잡아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때론 중도의 아무 곳이나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서 낯선 동네의 가게들을 구경한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낯선 동네에 가서 혼자 뭔가를 사 먹어도 보면서 그동안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시도해보겠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문득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해버렸고 그 애는 조금 놀랐던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자고 하며 방긋 웃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애와 약속한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여러 대의 버스가 지나가고 드디어 버스 한 텀은 바로 곁에 앉은 그 애가 차창 너머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타라고 외치자 저는 냉큼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점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는 그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그 애가 다방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길래 터미널 근처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 애는 평소의 일요일 습관대로 새벽 일찍 집 근처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왔다며 향긋한 샴푸 향이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향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간지럽혔고 초여름 오전에 우렁찬 매미 소리가 떨리는 제 심장의 고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그 애는 혹여나 하고 직접 서툴게 싸가지고 온 김밥 2인분 중 한 꾸러미를 선물인 양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은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며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의 그 짧은 몇 시간은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자잘한 추억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해졌지만 그 애는 그 이상의 틈은 만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좋은 서점 아저씨, 그저 자신의 아름답지만 힘겨운 시절에 잠깐 인연이 닿았던 사람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변함없이 일주에 서너 번은 저의 서점에 와서 책을 훑어보고 때때로 우리 누나가 만들어주는 간식도 먹었습니다. 누나는 그저 제 눈치를 실실 보면서 그 애가 어떻냐고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애를 두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낮게 속삭이고는 이내 냉담한 척했습니다. 이듬해 겨울에 그 애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상경했고 저는 이후로 몇 년을 더 그 서점을 꾸려갔습니다. 이후로는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거니 이제는 5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 되었겠거니 하며 때때로 그때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느낀 그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품어보았죠. 그리고 그 모호한 의문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